앞장에서 DMZ는 스토리의 광산이라고 했습니다. 스토리의 광산에 사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DMZ에 사람이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삽니다. 군인이 살죠. 그리고 DMZ 때문에 그어놓은 민통선에 민통선 주민이 삽니다. 거기서도 노인은 죽고 젊은이는 사랑하고 아이는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사전에서는 3인이란 말을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 이주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때 두만강 일대와 압록강 일대 북방 지역의 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가 부족했던 이 북방 지역의 남방 지역 인구를 이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북방 3인이라고 부르죠. 역사는 궁예 왕이 청주 3인 1천호를 단행하여 태봉국의 수도 철원성을 구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3인 1천호는 역사상 최초의 정책 인구 이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DMZ에서는 일제 때도 철원 평야를 개척하기 위해 1,500호, 즉 경상도, 평안도 등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이주를 해왔습니다. 또 1954년 민통선이 설정됐습니다. 1980년대 이 민통선 안에는 소위 민간인 통제구역 속에는 113개 마을에 8,799세대 39,725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구면은 강원도에서 철원보다도 인구가 거의 맞먹는 인구고 화천, 양구, 인제보다는 훨씬 많은 인구가 민통선 안에 살고 있었던 셈이죠. 이들이 왜 거기 와 살았을까요? 이들은 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싶어 했습니다. 배고픈 동물들도 민통선을 찾아왔습니다. 1993년 겨울인데 화천 312의 한 군부대 연병장에 굶주려 날지 못하는 대머리 독수리가 출현했습니다. 군인들은 이 독수리를 끌고 가서 취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뜯어먹게 했죠. 기력을 회복시켜서 동물병원으로 이들을 이송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DMZ는 독수리의 계절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 일대에서 수없이 대머리 독수리가 배고파 굶주린 채로 주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사람들은 좀 흉측하게 생긴 이 날짐승을 쫓아내지 않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루에 생닭 3마리를 먹어 치우는 이 엄청나게 이 먹보들인데 이 골칫덩어리를 잘 키워서 건강을 회복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온통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면서 철원 평야에는 이제 독수리들이 기력을 회복해서 날아가는 그런 평야다. 뭐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아주 그때는 대유행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배고파 서성이는 설새를 데려다가 기력을 회복시켜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겨울 민통선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독수리야 반갑다. 어서와 우리 마을로. 주민들은 어쩌자고 독수리들을 아주 보호하면서 잘 먹여서 내보냈습니다. 군인들도 쌍안경으로 밀렵을 감시하면서 이 독수리와 두루미떼들이 누가 밀렵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후반에 북한의 안변 남대천변에 도래하던 300여 마리의 두루미떼가 대구 철원 평야로 날아오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안변 철원 간에 추가령 구조국 80km의 두루미 탈북 해랑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가
북한이 한창 굶주리면서 그 가장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입니다. 철새도 먹이가 풍부하고 극진한 인간의 보살품이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아마 그리웠을 겁니다. (1993년 1월) 철원 평야에서는 남편을 잃은 미망 두루미를 극진히 보살펴 고향으로 보내는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떠나는 두루미를 전부 아주 안타까운 눈으로 잘 가라 그러면서 환송을 했습니다. 이 절개의 새, 당신의 고향 시베리아로 잘 가시오 하는 시도 낭송했습니다. 이 두루미를 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환송시까지 했을까요? 이 새가 날아간 후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민통선에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작가, 쌍안경을 든 탐조객들도 두루미 독수리를 찾아와서 막 붐볐습니다. 몽골산 대머리 독수리가 큰 몸집으로 이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모습은 이제 특별한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썰렁한 겨울벌판이 관광객으로 넘치는 해도 있었습니다. 민통선 농가들은 녹의 소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망 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떠난 그 해에 이 농가들에게 서울에서 한 거대한 쌀 도매상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논에서도 두루미가 내려옵니까? 예, 두루미가 내려오죠. 그러면 선생님의 좀 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은 쌀을 못 팔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있고 말고요. 그러면 우선 100가마만 주실까요? 100가마 드리죠. 그런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루미를 보호하는 회원이 10명인데 한 집에 10가마씩 해서 제가 100가마를 모아드리면 안 될까요? 서울의 쌀 도매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두루미처럼 선한 사람이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쌀 100가마를 팔았습니다. 그 이듬해는 이게 소문이 나서 모를 꽂았는데 바로 쌀이 다 팔렸습니다. 남들이 쌀을 못 팔아 해먹이 있을 때 이쪽 사람들은 쌀을 다 팔아냈죠. 독수리는 흉흉한 모습이지만 설렁설렁대는 모습을 탐조객들이나 사진 작가들에게 보여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이 농가들에게 찾아와서 밥을 사 먹고 잠을 자고 또 관광 비용이라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는 가장 미담이 연출된 것이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군인 그리고 주민들의 자연주의가 DMZ 자연을 살린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자연은 국가 재산입니다. 군인들은 독수리 한 마리까지 보호한 것입니다. 철새는 뜨내기입니다. 민통선 주민들도 현대판 3인 정책으로 이주해온 뜨내기들입니다. 민통선 주민들에게 굶주린 철새들, 그 뜨내기들에게 특별한 측은지심이 발동했을까요?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철새도 인간입니다. 그 자연주의가 민통선 일대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두루미, 대머리 독수리 월동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통선에서는 지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환경적이고 도덕적인 아주 특별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